드디어 홍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후티 반군은 그동안에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과 이를 보호하려는 군함 등의 무차별 공격을 가하면서 홍해를 통한 물류 수송이 상당한 지정을 받아왔었는데, 이 가자지구 휴전과 함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압박이 강해지자 돌연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 중단은 물론이고 그동안 억류해왔던 인질들도 전면 석방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화이트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저널은 현지 시간 23일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갤럭시 리더를 납포한 지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선원들을 석방했으며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협정 이후 선박 공격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티 반군은 그동안에 100척 이상의 선박을 공격하면서 항해를 방해하자 이 컨테이너 선박들이 남아프리카 희망봉 노선으로 돌아가는 항로를 택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월저널은 이어서 후티 반군이 일단 공격 중단을 선언했지만 대형 선사들은 안전보장이 확고해질 때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즉각적인 홍해 운항 재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이 후티 반군에 의해서 납치됐던 이 갤럭시 리더는 일본 선적인데 이스라엘 해운 재벌 아브라함 웅가르가 지분 일부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납포돼 가지고 그동안에 예멘 해안에 정박되어 있었는데 25명의 선원들도 함께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티 지도자 압둘 말릭 알 후티는 성명에서 갤럭시 리더 승무원의 석방은 가자와의 연대와 휴전협정 지지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면서 휴전협정이 실패하면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후티는 이번 석방을 술탄국 오만이 중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선사에 따르면 억류된 선원들은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필리핀, 멕시코, 루마니아 등 국적의 25명입니다. 후티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을 공격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9일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이 발효되자 미국과 영국 선박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후티 반군의 홍해 운항 상선에 대한 공격 중단 선언과 납포된 선원 석방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석방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내는 유한 메시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멘 전문가인 모하메드 알바샤는 테러 조직 지정을 늦추려는 속셈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단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을 해외 테러 단체 그러니까 FTO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예멘 후티 반군을 해외 테러 단체로 재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면서 국무부와 국제개발처에 후티를 지원하거나 옹호하는 단체에 대한 원조와 지원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어서 백악관은 후티 반군이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항을 포함해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수많은 공격을 감행했으며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을 향해서 300발 이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는 것으로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19일 임기 마지막 날 후티 반군을 특별 지정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SDGFT와 해외 테러 단체로 지정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예멘 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티 반군을 국제 테러리스트와 해외 테러 단체에서 제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는 이 유엔과 구호 단체 등이 예멘의 큰 부분을 장악한 후티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게 되면 예멘의 주민 구호가 어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동의한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2월 국제 테러리스트와 해외 테러 단체 지정을 둘 다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후티의 상선 공격이 계속되자 2024년 1월 후티를 국제 테러리스트로 다시 지정을 했지만 해외 테러 단체는 해제된 상태로 그냥 뒀었습니다. 국제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SDGT로 지정이 되면 미국에 있는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거래가 금지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정부의 관할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해외 테러 단체의 물질적 지원이나 자원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무기뿐만 아니라 통신 장비와 시설, 교통, 훈련, 금융 등 각종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의 활동은 중동에서 미국 민간인과 병력의 안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영내 파트너들의 안정과 세계 해상 교역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영내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후티의 역량과 작전을 제거하고 자원을 박탈하며 미국 병력과 민간인, 미국의 파트너, 홍해의 해상 운송에 대한 공격을 끝내는 게 미국의 정책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후티 반군의 태도 변화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자세와 함께 4년 만에 권좌에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동의 앞다퉈 구애의 손짓을 하는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는 사사건건 미국과 대립하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와 무역 확대 의향을 밝혔고 이란은 핵 협상 재개를 촉구하면서 유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통신은 23일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취임을 축하하고 향후 4년간 투자와 무역 확대에 6천억 달러 한 860조 원을 투입할 의향을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무함마드 왕세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개혁 조치가 전례 없는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기회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기회가 추가로 생긴다면 투자 규모를 더 늘릴 수도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사우디 측은 거론한 금액이 공공자금인지 민간자금인지 또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세부 사항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식 후에 지난번 그러니까 1, 2기 임기 초인 2017년에는 사우디가 우리 상품 4,500억 달러 한 650조 원어치를 사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취임 후에 첫 방문지로 사우디를 선택했다면서 이번에도 미국 상품 5천억 달러 한 720조 원어치를 사주기를 한다면 1, 2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사우디를 해외 첫 방문지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의 대표적 반미 국가이자 그동안 후티 반군을 지원해왔던 이란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화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전략 담당 부통령은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의 대화 세션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려고 한 적이 없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새로운 핵 협상에 합의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리프 부통령은 이어서 미국이 새 협상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란이 판단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미국이 트럼프 1기 때 이란 핵 합의에서 이탈할 때 외교 정책을 주도했던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부 장관이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2기에는 기용되지 않았다 하는 점을 꼽았습니다. 자리프 부통령 그러면서 이번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더욱 진지하고 더욱 목표에 집중하고 더욱 현실적이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란과 상대할 때 합리성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 친화적 발언을 한 자리프 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집권기인 2015년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독일, 유럽연합과 이란이 핵 합의 그러니까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 도달할 당시에 이란의 외무장관으로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이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출범 이듬해인 2018년 일방적으로 이란 핵 합의에서 이탈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겨냥해서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했으며 바이든 행정부도 제재 기조를 유지하고 강화했습니다. 수년간 미국 주도의 제재에 반발한 이란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왔었습니다. 이란의 미국을 향한 유화적 태도는 후티 반군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후티 반군도 일단 이란과 보조를 맞추면서 허리를 숙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후티 반군 지도부가 미국을 향한 화해 제스처를 보냈음에도 과연 홍해에 진정으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이 성사된 이후에도 예멘 사나에서는 반미, 반이스라엘 시위가 열려서 대형 팔레스타인 깃발 틈으로 후티 반군 지지자들이 모형 로켓을 두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불안불안한 휴전이 시작되었지만 이들 간의 갈등이 다시 폭발한다면 후티 반군도 다시 홍해 상선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휴전 협정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그중 이스라엘 우파는 유대인 1명당 팔레스타인 30명의 인질 교환 비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네타냐후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마스가 여전히 수십 명의 인질을 억류하고 있고 이들을 모두 찾을 때까지 이스라엘 공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휴전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이 강력한 힘을 통한 평화를 제창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일단 당분간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강경 우파들이 어떻게 반발하고 나서느냐에 따라서 또 하마스의 강경 세력들이 또다시 결집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동 전세는 당분간 이렇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트함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